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IT 시간입니다. 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살펴볼까요? 예, 싸이의 강남스타일 아시죠? 당연히 네, 알죠. 물론.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그런 노래인데요. 네. 최근 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덕분에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이 유튜브의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소식은 혹시 들으셨나요? 네,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몇인가요? 21억 4천만 번? 이게 넘어가서 그렇다고 하죠.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확인을 해봤는데 한 이제 21억 6천만 번 이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기존 시스템에서는 이 21억 4천만 번을 넘어가게 되면 조회수를 정상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된 건데요. 2012년 7월에 발표된 곡이니까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하루에 240만 번 이상이 재생되었다는 그런 하루에 의미입니다. 240만 번. 그렇죠. 하루에 240만 번 이상이요. 네.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꿈도 꾸기 어려웠을 그런 일인데요. 네. 이처럼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때문에 바뀌고 있는 어떤 방송 미디어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정말 방송 미디어가 변화가 되면서 전 세계가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깜짝 놀라고 네. 들썩들썩하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방송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대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까? 예, 혹시 그 음원 차트 역주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지붕 뚫기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보통 가수들이 한번 발표한 음악은 이 음원을 발표했을 때 좀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부터는 천천히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뭐 가끔 완전히 잊혀졌던 음원이 마치 연어처럼 음원 차트 순위를 거꾸로 올라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곤 하는데요. 네. 그런 것은 이제 음원 차트 역주행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EXID라는 걸그룹의 곡이 이번에 음원 차트 역주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네. 지난 8월에 발표된 이 노래는요, 처음 음원 차트에 진입했을 때는 98위였고요. 또 계속 이제 하위권 언저리에 머물다가 차트에서 사라진 그런 곡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데 11월에 팬이 찍은 직캠, 그러니까 직접 찍었다 그래서 직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직캠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끌면서 현재 주간 차트 6위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와, 진짜 놀랍네요. 그렇죠. 이 EXID라는 걸그룹이 요즘에 위아래라는 노래로 그렇죠.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작년 노래가 오히려 역주행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네요. 그럼 이 현상이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싸이도 딱히 해외 활동을 염두에 두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팬들이 농담 삼아서 강제 해외 진출이다 뭐 그런 말도 주고받곤 했었는데요. 실제로 예전 같으면 그 한번 활동을 끝냈던 그룹이 같은 노래로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버스커라는 그룹의 벚꽃 엔딩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네. 2012년 봄에 발표해서 히트한 곡입니다. 2013년과 2014년 봄에도 다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만 되면 나온다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캐롤처럼 봄 캐롤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벚꽃 연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저장된 음악과 동영상은 기존에 짜여져 있었던 어떤 미디어 시스템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들을 자주 만들어내곤 합니다. 네, 사실 예전에도 이용의 잊혀진 계절, 이 네. 곡이 뭐 때만 되면 틀어주는 곡이 10월 아니겠습니까? 31일만 되면요. 네, 그렇죠. 그때만 되면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네. 나타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넷에 맞게 이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잊혀진 계절 같은 경우에는 음악 프로그램 순위에 다시 진입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네네. 이게 속을 들여다보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규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카세트나 CD 아니면 MP3 파일을 사가지고 네. 집이랑 컴퓨터 이런 곳에 보관을 하다가요. 뭐 듣고 싶으면 한 번씩 듣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예 보관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곡들이. 예.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곡을 인터넷 서버에서 불러와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듣는 겁니다. 네. 뭐 일종의 좀 진화된 라디오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걸 들을 때마다 이 차트 순위가 점점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 노래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렇게 음원 차트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굳이 막 쌓아놨다가 찾아가는 것 자체가 귀찮았는데 그런 게 없어진 거군요. 네. 그렇다면 동영상은 어떻습니까?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변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걸그룹 뮤직비디오 같은 장면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이게 장면이 뭔가요? 걸그룹 뮤직비디오처럼 이제 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네. 실은 이제 벨기에의 클래식 페스티벌인 비클래식의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화면인데요. 네. 이 동영상의 배경 화면으로는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시 그 비클래식 페스티벌의 기획자가 원했던 것이 클래식을 고전 명작의 반열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좀 유명한 댄스 그룹을 찾아가지고요. 저런 영상을 찍은 건데요. 저기 나온 그룹이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댄스 그룹입니다. 네. 네. 그래서 벨기에 사람들이 유튜브에서만 유명한 댄스 그룹을 어떻게 좀 찾아가지고 한국까지 와서 영상을 찍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현재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인 거죠. 네, 기존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예. 드는데 저 그룹이 그럼 벨기에에서 우리나라까지 멀리 날아올 정도로 그렇게 유명합니까? 사실 여기에서 세대 차이가 딱 구분이 되는데요. 예. 네. 과거에 인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던 방식이랑 네. 최근에 인기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큰 좀 격차가 있더라고요. 네. 유튜브에서 인기를 끄는 사람들을 이제 유튜브 스타라고 부르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스타 중 한 명인 에반이라는 이름의 이제 소년이 그 찍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네. 올해 8살이고요. 이 에반이 찍는 것은 일종의 장난감 리뷰입니다. 네네. 자신이 사용해본 장난감의 단점을 소개하는 것이 거의 전부인데요. 예. 네. 이 소년의 유튜브 채널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고요. 야. 와. 올린 동영상의 전체 조회수 숫자는 약 9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소년이 1년에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 정도가 될까요? 얼마일까요? 대략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소년, 8살짜리 예, 소년이요? 혼자서요. 예. 물론 이제 완전히 혼자서 버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엄마, 아빠를 비롯해가지고 어린 동생까지 온 가족이 이 일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족이 1년에 이만큼 벌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겠죠. 네. 괜찮네요. 예. 효자네요, 효자. 네, 정말 과거에는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상상하기 힘들었던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예. 수입이 저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인기를 얻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튜브 스타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한쪽에서는 이런 유튜브 스타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그렇죠. 네, 왜 그런 걸까요? 일종의 지역 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땅 위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5살짜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스타나 사실 그런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런 것과 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을 띠고 있습니다. 유튜브 스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떤 특정한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니아들을 위한 그렇죠. 마니아라고 뭐라고 볼 할수 수도 있을까요? 있고요. 네. 아니면 조금 좁은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소년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이었고요. 그러네요. 때론 컴퓨터 게임 같은 경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프랑스에서 열린 어떤 자전거 경주대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터넷 동영상은 기존 미디어 환경에서 입맛을 맞춰주지 못했던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인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너무 신기한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됐는데요. 잊혀졌던 그 인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원 차트부터 취향이 비슷한 스타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인터넷 동영상 시스템까지 새로운 미디어 트렌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온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